여러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이 경찰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한 사건이 해결되었고 범인이 경찰, 그것도 수사를 맡았던 경찰국 내의 경찰관으로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때는 1986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셰리 라스무센이라는 여성이 집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잔혹하게 구타당한 후 총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요. 수사 초기 사건 용의자들의 알리바이가 하나하나 확인되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범인의 정체가 동료 경찰이라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경찰은 살인범이 되었던 것일까요? 사건이 발생한 1986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86년 2월 24일, 당시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행복한 신혼을 즐기던 셰리는 글렌데일 어드벤티스트 메디컬 센터에서 간호감독관으로 일하며 촉망받는 의료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존 루트는 이날 아침 일찍 출근을 했고 셰리는 전날 집안일로 무리를 해서인지 이날따라 등 통증이 심하게 밀려와 중요한 업무가 있는 날이었지만 결국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출근한 남편 존은 계속해서 아내가 걱정되었습니다. 아내가 등 통증을 호소하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때문에 존은 아내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평소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깨어나 전화를 잘 받던 아내였기에 평소와 다른 이상함과 동시에 걱정하는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때문에 존은 시간이 날 때마다 수차례 아내인 셰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존은 퇴근할 때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가 걱정되어 퇴근하고 집으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존이 집에 들어왔을 때 불길함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차고 문은 열려있고 집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누군가가 격렬한 몸싸움을 한 듯하게 난장판이 되어있는 집안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는 정신없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실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내 셰리가 거실에서 목욕 가운을 입고 사망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셰리의 머리와 몸 여러 곳에는 심각한 멍이 보였고 총상도 보였습니다. 또한 셰리의 몸에는 누군가에게 물린 자국도 보였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존은 곧바로 신고하게 되었고 LA 경찰국에서 현장에 도착하며 수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셰리의 자택에서 TV 등 전자기기들이 옮겨질 준비가 된 듯 이동되어 있었고 여러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셰리의 BMW 차량이 도난당했고 결혼 증명서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증거들은 셰리가 강도범과 우연히 맞닥뜨려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셰리가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던 점도 그녀가 범인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이웃 주민들은 사건 당일 아침에 싸우는 소리는 들었지만 총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 외에 뚜렷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경찰은 이웃들이 들은 싸움 소리를 강도가 셰리와 싸우는 소리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는 찾지 못했던 것이죠. 또한 경찰은 남편인 존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죠. 남편 존이 사건 당일 하루 종일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가 여러 번 셰리에게 전화를 건 통화 기록도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현장 지문과 DNA도 그가 직접적으로 범행과 연결되기 어렵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다음날인 2월 25일 LA 경찰국은 단순 강도 사건으로 결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LA 경찰국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발생하던 강도 사건들과 마약 관련 범죄들로 인해 바쁜 상황이었고 당시 수사관들은 여성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살해된 사건을 종종 가정폭력이나 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더 깊이 조사하지 않고 강도 사건으로 결론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인 3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한 셰리의 부모는 사건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며 경찰에 다른 가능성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종종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스테파니 라자루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러 사건의 부모들이 자주 제기하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경찰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치부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04년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며 이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LA 경찰국은 미제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DNA 증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쉐리의 사건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물에서 DNA를 채취하여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쉐리의 물린 자국에서 한 여성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는 범인이 여성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이전에 쉐리의 부모들이 제기한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라자루스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사건 당시에 LA 경찰국 소속의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라자루스가 쉐리의 남편인 존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정황도 확인되었죠. 결국 수사팀은 라자루스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녀의 DNA를 몰래 수집하여 현장 증거와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라자루스의 DNA가 물린 자국의 DNA와 일치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또 흐른 2009년 6월 결국 라자루스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포되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궁금하실 겁니다. 2004년 재수사부터 2009년 기소될 때까지 어떻게 5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일지 말이죠. 재수사를 시작한 2004년에 LA 경찰국은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묵혀왔던 여러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LA 경찰국은 여러 다른 미제 사건들과 자원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쉐리 라스무센 사건은 다른 우선순위가 높은 사건들에 밀려 천천히 진행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용의자로 지목된 라자루스가 LA 경찰국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경찰이었고 경찰 조직 내에서 동료를 조사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죠. 재판 과정에서도 시간은 지연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 측은 여러 차례 재판 연기를 요청하며 사건의 심리를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고 2012년 2월 드디어 라자루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특히 DNA 분석 결과가 중심이 되어 라자루스가 쉐리를 살해한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라자루스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증거와 증언들이 그녀의 유죄를 뒷받침했습니다. 결국 2012년 3월 라자루스는 1급 살인 혐의로 27년에서 종신형까지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1급 살인에 대한 중형이었습니다. 이 선고에 따라 라자루스는 캘리포니아 여성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라자루스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항소를 시도했으나 모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DNA 증거의 신뢰성과 사건 당시 수집된 증거들이 라자루스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현재 라자루스는 여전히 복역 중이며 그녀의 사건은 LA 경찰 내부 문제와 경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부정행위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게 됩니다. 경찰도 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생각이 들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가 의견 있으시다면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